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31일 화요일이죠. 이번 달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오늘 녹화를 할 내용은 그냥 평범하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부한 거 보여드리고 뭐 매매 어떻게 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 달은 굉장히 뭐 영상 올라오는 그 텀만 봐도 알겠고, 그리고 영상 내용만 봐도 알겠지만 이번 달은 저한테는 좀 약간 휴식 기간이 좀 길었어요. 좀 쉬면서 매매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그런 마음을 먹었던 달이었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작년 영상 올릴 때 막 한창 영상 내에서도 말했을 거예요.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다음 달 이제 2월 달, 2월 한 중후반부터는 또다시 바빠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좀 텀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참에 오늘 마침 얘기할 거리도 나왔고 되게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우리나라 뭐 트레이딩 그 시장을 비판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현상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롱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달 같은 경우가 약간 되게 특수한 장이었잖아요. 이렇게 테마 하나가 강하게 잡히고 그 외에는 잘 안 오르고 AI 테마 딱 그것만 계속 올라가는 장이잖아요. 이런 장에서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소외감. 그 매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신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할 거고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제까지 제가 영상을 올린 내용들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기를 뭘 할 거냐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오늘이죠? 어제 나왔죠? 어젯밤에 뉴스가 굉장히 센 게 나왔죠.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이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잭팟이 냈대요. 그리고 뭐 사상 최대, 뭐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뭐 이런 경우는 볼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을 계약을 따냈어요. 삼성 SDI에. 그리고 오늘 갭이 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았죠. 윗꼬리가. 뭐 대장은 이제 포스코 MT기였겠죠.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으니까 얘가 이제 대장주로 가장 많이 갭이 떴었고 이제 1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8%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아침에 그 장 개장하기 전에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근거가 명확한 근거들이 많이 보였어요. 첫 번째로는 눈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주가가. 이미 이때부터 정보가 퍼졌을 겁니다. 이때부터 많이 퍼졌고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오니까 개미들이 달려들 때 받아라 하면서 그 물량 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진한 개미들은 이거는 와 세다 싶어서 이때 비중을 많이 실은 사람들은 당했겠죠. 아마 시초가부터 바로 윗골이 달았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그냥 시초가부터 던진 거예요. 그냥. 이거 너무 뻔한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얘가 선침해,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로 인해서 선침했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인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에코프로 BM 이 종목이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한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더 중요한 시그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심이란 증거. 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이 짱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죠. 근데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건 맞아요. 근데 돈을 벌긴 버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정말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돈을 정말 많이 번다고 이 사람 주식 매매 겁나 잘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되게 제가 명확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자, 돈을 많이 버는 건요.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비중이에요. 비중. 내가 1억을 사는 것보다 10억을 사는 게 수익이 봤을 때 훨씬 큰 것처럼 끝판왕은 비중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비중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거는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자, 포스코 케미칼 다시 차트 봐볼게요. 얘는 이때부터 정보가 퍼진 거예요. 1월 26일 날부터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정보력이 빠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부터 만약에 제가 이때 차트를 돌려볼게요. 그리고 다음날 26일 날 제가 장딱 개작했는데 누군가부터 굉장히 믿음직한 정보를 받았어요. 야,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40조 계약할 거래. 이런 정보를 들었을 때 저라면은 제가 만약 그 정보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주식 계좌가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뭐 여러 개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예수금들은 이제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금 다 끌어모으면 4억쯤 돼요. 4억. 뭐 연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식 예수금만 봤을 때 4억이거든요. 근데 뭐 비칠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여기서 다 올인할 거예요. 저라면 4억을 다 올인한다. 그럼 얼마를 살 수 있냐? 미수 올인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증거금률이 보시면은 20%예요. 그럼 단순 계산만 해도 5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20억을 살 수 있겠죠. 여기서 20억을 샀어요. 시초 부근에. 얘 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무리가 없어요. 지금 뭐 20만 원짜리가 벌써 만주 있잖아요. 여기만 해도 지금 벌써 20억이 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20억 사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당일에 사가지고 이제 14% 올랐죠. 그리고 다음날 1% 올랐고 다음날 3%, 다음날 시가가 거의 한 7%. 이걸 다 버텼다면 여기서 또 뭐 10몇 퍼센트 거의 한 수익률이 한 27%? 뭐 복리니까 그거 감안하면 30% 낼 거예요 아마. 30%. 20억에 30%. 6억이죠 수익금만. 근데 아마 뭐 끝까지 고점 매도하는 건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타협해서 반 정도만 타협해도 수익금이 3억이 돼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3억이 되는 거고 계좌 수익금은 3억에 플러스 찍히겠죠. 이런 매매는 결국엔 트레이딩을 잘했다기보다는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정보력으로 수익을 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고요. 내부자 정보,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매매는 보시다시피 따라할 수가 없어요.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매매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내부자 정보로 인해서 극소수가 막대한 이익을 본다는 걸 여러분이 몰라요. 이거 아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랐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한마디로 시장을 되게 순수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 야 이거 올랐던 걸 다 떠나고 이게 정말 세잖아요. 40조면 이제 시총이 17조인데 2배가 넘어요. 그럼 야 앞으로 2배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버립니다. 그냥 시초가 부근에서 비중을 실을 수도 있겠고. 그럼 이 손실이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꽤 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사게 된다면은 비중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변동성이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흘러내렸기 때문에 아마 손실 본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차라리 이거는 희망편이에요. 이거는 차라리 희망적입니다. 되게 제가 절망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비슷한 차트예요. 똑같이 선침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28일, 2022년 9월 28일에 15% 올랐다가 종가가 22%예요. 저가로 보자면은 15%에서 저가 24% 기준 잡으면은 손실률이 무려 40%가 돼요. 하루에.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9월 28일이죠.
9월 28일. 자,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봉. 어떠한 뉴스가 나왔나 보죠. 그죠? 이때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어떤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급락을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급락. 이게 시총이 9천억이 넘어요.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볼게요. 뉴스를 봐볼게요. 율촌화학이 1조 4,800억을 계약을 체결했대요. 뭐를?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를요. 이거 뉴스만 봤을 때는 야 이거 센 거야? 라고 지금 보시면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당시는 아니었어요. 이거 재료 엄청 센 거였어요. 왜냐면요. 당시 이때 시황이 어땠냐면 이 종목 다 알고 있죠? 누구나.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볼게요. 이 전설의 작전주였죠. 9월 달부터 2,000원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11월 달 됐을 때는 31,000원이었어요. 무려 15배를 갔습니다. 지금 AI보다 훨씬 더 강풍이었어요. 이때는 지금도 AI 중에서 뭐 어떤 종목이 뭐 AI 뭐 한다 이러면 다 VI 가잖아요. 이때는 더 심했어요. 그냥 리튬 이거 하나만 붙으면 다 기본 VI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종목이 그랬어요. 뭐 리튬, 뭐 하이드로 리튬 이때 당시에 뭐 종목 이름 코리아 SE였죠. 코리아 SE가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뀐 거예요. 사명이. 그리고 WI라는 종목이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어반 리튬이거든요. 얘가 바뀐 거죠. 점상 가고 점상 가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도 다 그랬어요. 엄청 심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냥 뭐 폐배터리도 그냥 엄청 갈 때였죠. 이때. 얘가 왜냐면 이제 리튬 나오니까 그 정도로 되게 심한 테마가 불었던 장이었어요. 그냥 뭐 다 갔습니다. 안 간 게 없을 정도로. 그런 와중에서 얘가 리튬 관련 재료를 내놓고 심지어 그 재료마저도 일반적인 근거 없는 테마주가 아니라 무려 얘 시총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계약 금액까지 공시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날 장을 제가 되게 명확히 기억하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주변 사람들한테는 절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당한다고. 그리고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가 왜 기억하냐면 개인들이 매매하기 되게 까다로운 장이었어요. 되게 변동성이 심한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떠한 종목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이 급락을 하고 제가 뭐 영상 이제까지 올린 것들 중에서 잔파도가 심한 날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동매매하면서 멘탈 깨지기가 굉장히 쉬웠던 장이에요. 만약에 제가 전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 전업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잘 이해하실 건데요. 전업을 하다 보면은 내동매매를 하게 돼요. 내동매매. 이거는 뭐 고수들도 다 해요. 다 하게 되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 내동매매 중에서 굉장히 짜증이 나는 매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미 나왔던 정보인데 마치 새로운 뉴스인 양 올려가지고 내가 그걸 속아서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뉴스가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안 읽어서 손실 본다든가 이렇게 금액을 떠나서 되게 짜증이 나는 매매가 반복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내동 매매로 인한 손실 만약에 마이너스 200이 찍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빨리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기회를 기다립니다. 야 이거 진짜 한 방 지를 거 없냐? 한 방 지를 거 생기면 바로 질러야겠다. 이게 딱 그런 종목이었어요. 율촌화학이 그런 분위기에서 나왔던 종목 그 속보였고 굉장히 리튬에다가 이 계약 금액까지 컸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거를 아마 멘탈이 약해진 상태라면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산다면은 정확히 28분에 속보가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나왔죠. 28분에. 그리고 여기 뭐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리튬 내용을 되게 좀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이걸 나와 있죠. 사람들이 사기로 매수를 결정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였을 거예요. 리튬 2차 전지 제조용. 이 단어를 보고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여기 고점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미 올랐었고 뉴스 공시가 나오자마자 급등했고 뭐지? 이게 왜 급등하지? 보니까 야 이거 있네. 야 이거 가겠다 해서 이때 매수할 겁니다. VI 직전에. 그리고 VI가 끝나고 나서 이때 VI가 가기 전에가 이때였겠네요. 이때 매수하고 이 VI 끝나고 바로 팔지 못했으면은 이걸 다 때려 맞는 거예요. 무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35%에서 마이너스
거의 40%까지 손실을 찍혔겠죠. 전업을 하면서 제가 깡통을 차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생각보다 깡통을 차는 건요. 작은 주먹들, 작은 손실들이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전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은 어디서 나오냐면 딱 한 종목에서 나와요. 이게 전형적으로 깡통을 차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시장을 너무 순수하게 바라봤을 경우에 이런 걸 당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몰랐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주변 분들에게 왜 굳고 말렸냐면은 이건 너무 뻔했어요. 이거 헤쳐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사면 뒤진다고. 절대 사지 말라고. 저처럼 시장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 당해요, 이런 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공정하고 깨끗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쉽게 당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거 말하는 의도가 그럼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비판을 해야 되냐?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수능 시험이 됐든 간에 굉장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자격증 시험이 됐든 간에 되게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다음날 이 시험인데 그 다음날에 나올 문제가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래서 다음날 딱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들었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전날에 어떤 방식으로든 들었다고 해서 야 이거 내가 불공정하게 알아낸 문제니까 이거 안 풀어야겠다, 틀려야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그냥 살 거예요 아마. 뭐 그런 악의가 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그런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냥 이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거에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릴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달 시장을 돌이켜 봤을 때 이번 달에는 계속 AI 테마 아니면은 매매를 안 하면은 되게 진짜 소외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반대로 AI 테마 중에서 한 종목만 되게 잘 매매했어도 굉장히 매매를 따뜻하게 계좌가 되게 따뜻했을 거예요. 이런 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오는 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수한 장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장이에요. 1년에 한 달. 제가 이제 뭐 21년 이제 NFT 테마 때 그랬고 22년도에는 기억이 안 나요. 뭐 방금 리튬 같은 건 있었지만 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들이 막 주도해서 막 그 전체적으로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AI는 완전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리튬 테마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난리 난 거예요. 딱 봐도 그냥 작전 세력이 어떤 테마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1, 2년에 한 번쯤 이런 장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달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외된다고 느끼면서 매매를 하는 것만큼 최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소외감, 이게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뭐 전문 용어 있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급해지면서 매매하는 경우가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매매가 망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전에 영상도 올렸듯이 위메이드라는 테마가 불 때요. 여기 NFT. 이때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AI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NFT가 되게 그 베트남에서 NFT 게임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그 굉장히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뭐 일본의 그 유명한 게임 회사 그걸 넘었고 스타트업 회사가 시총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NFT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위믹스 미르 거기서 이제 뭐 바꿔 먹으면서 뭐 아이템을 바꿔 먹으면서 현금 벌 수 있는 NFT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였고, 그래서 위믹스가 그 급등을 하면서 얘도 같이 덩달아서 그 위믹스 시총이 아마 얘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달은 이 11월 달이었어요. 이때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이때 계좌가 어땠냐면
자, 이때 제가 2천만 원 정도 손실 봤네요. 전체적으로 2천만 원 손실 봤는데 중요한 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뭐 이때 당시에 워낙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뭐 하루에 2천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11월 4일 이때 4,200만 원 손실 봤죠. 이때가 제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 와중에 너무 제가 이 손실 이거 수익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아마 NFT 테마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했기 때문에 NFT 테마 아니어도 호가 단위가 되게 두꺼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수익 봤었던 것 같고 11월 4일 하루 만에 4,2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11월 4일 날짜가 11월 4일이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였어요. 이 NFT 테마 위메이드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서 지금 AI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오를 때였어요. 그러다가 딱 하루 급락을 한 날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오늘 뭐 솔트록스나 뭐 이렇게 마인즈력 같은 경우도 아침에 급락을 했었죠. 7%까지. 이런 식으로 뭐 2021년도처럼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그냥 그날이었어요. 이때도.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도 엄청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손실을 한번 크게 맞았습니다. 이때. 이 손실이 여기서 이 4,200만 원이 여기서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 멘탈이 쉽게 흔들린 나머지 이달 전체 매매를 망했어요. 이달 지금 뭐 전체적으로 1,900만 원 손실 봤죠? 손실 금액만 봤을 때는 제가 뭐 되게 큰 손실은 아니에요. 뭐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는 제가 멘탈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마인드였냐면 남들 다 버는데 내가 여기 손실 보다니 정말 화가 난다. 이러면서 쉽게 멘탈이 깨진 달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달까지 매매가 되게 영향이 많이 갔어요. 멘탈이 깨진 상태로. 만약에 제가 초반에 3일만 매매하고 NFT 올라가는 거 보고 야,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냥 갈 거면 가라. 라고 그냥 아예 배제를 했다면은 이 3일 동안만 매매하고 그냥 놀러 다녔으면은 차라리 3,600만 원 수익 본 상태로 이 달을 마감했었겠죠. 당시에 이 손실은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개월 손실 본 달이 2개가 있었는데 이 달이 그 중에서 하나였어요. 나머지 한 달은 여행 가가지고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풀로 집중해서 매매해서 손실 본 달은 이거를 포함해서 또 다른 달 하나 있었는데 그거 2개 달 빼고는 없었거든요. 그때 무엇보다도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 테마가 명확한데 여기서 손실 본 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이때 얻은 교훈은 뭐였냐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그냥 누가 다 광풍처럼 올라갈 때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 순간 그냥 매매를 멈추세요. 만약에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야, 이거 AI 테마 이거 엄청 갈 거다. 내 기준도 다 세웠고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매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컷도 잘 지키기 쉬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도 편승하자라는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매매는 반드시 손실 언제 한번 크게 맞을 때가 와요. 오히려 매매 안 하느니 못한 그런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익이 별로 크진 않아요. 손실이 크진 않은데 일단 뭐 쉬어가는 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오늘 매매한 걸 보여주지 않았네요. 오늘 저는 손실 봤어요. 손실 봤는데 여기서 이제 휴마시스 200 손실 봤어요. 이거에서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금요일 영상에서 제가 인버스 샀던 게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인버스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매매 거의 안 했거든요. 어제도 매매를 거의 안 했고 그래서 이게 들고 와서 합치면 이제 한 50만 원 손실 봤네요. 자, 이제까지 이번 달 1월 달 영상 올린 것들 있죠. 올린 것들 제가 영상 안 올리나는 매매 안 한 날이에요. 제가 12월 달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 되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1월 달부터는 매매하면 매일 영상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몸도 지쳐있고 좀 쉬고 싶어서 쉰다는 매매 아예 안 했고요. 안 했고 해도 되게 조금했습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도 뭐 별로 크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번 달 손실은 아마 이제까지 수익은 이번 달 올린 영상 계좌 보여드린 거 다 합치면 될 거예요. 매매가 보여드리자면
열심히 매매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은 일단 이게 이번 달 여기 왼쪽 계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계좌는 그 ETF 위주로 그냥 했던 거예요. 뭐 여기서 초반에 매매를 했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여기 장 초반에 이게 여기 700만 원 손실. 이때 합쳐가지고 한 800. 이거 올해 초에 두드려 맞은 거 제가 영상 올렸죠. 메타버스 그거고, 그 외에는 뭐 이때부터 아마 중순 말부터 거래대금 확 줄죠. 거래대금이 이때부터 19일 1억밖에 안 됐고, 그다음 계속 떨어지고 쉬고 자 1월 26일 이때 억 단위가 나오는데 이거 그날이에요. 그 대주산업 그 운전하면서 매매한 날. 이때 마찬가지로 제가 자리에 거의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날이었고, 매매 쉬었고 어제도. 그리고 보면은 이제 오늘 손실 본 거 합쳐가지고 보면은 대략 얼마죠? 한 1,900만 원 수익이 났네요. 1,900 정도인데, 뭐 아마 오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수익 많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워낙에 한 테마, AI 테마만 잘 잡았어도 굉장히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저는 원칙대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매매를 했으니까 노력 대비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래서 오늘 되게 영상이 길 거예요. 긴데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했던 거고요. 특히 앞에 부분들 말한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좀 현실적으로. 그게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식은 개선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여러분 계좌가 개선이 될 거예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까지 좀 잘못된 매매를 하셨으면 이거에 좀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날 잡고 좀 중요한 얘기도 했었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중반 넘어가면은 제가 좀 일이 생기니까 영상 올리는 텀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좀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올까? 그 정도 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날 잡고 그냥 1월 마지막 날이니까 좀 마침 얘기할 것도 있었고, 마침 나와줬고, 그래서 좀 얘기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 영상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고두고. 일단 오늘 영상 보시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